자, 주식 해외선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날 달러가 또다시 한 차례 크게 흔들어줬습니다. 네, 달러가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한 차례 크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요. 자, 달러 움직임에 따른 해외 선물 변화와 그리고 오늘 있을 또 시장 움직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 일정 같이 잡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쭉 보시면은요, 네, 10시 30분에 GDP 물가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내구재 수주도 동시간대에 같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한 차례 시장을 흔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내구재 수주 역시 발표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조금 넘어가시 보면은 오늘은 그렇게 크게 다른 지표들은 공개되지 않네요. 네, 오늘 10시 반에 경제지표 주의해야 된다라는 점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지표 일정은 미리 파악해 두셔야죠. 뭐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이라면은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뭐 뭘 하시던 간에 뭐 달러의 영향을 어떤 금융 상품이든 간에 달러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달러의 움직임은 꾸준하게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5일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차례 고점 65.50달러를 기록하고 다시 100가량 정도 내려와서 현재 65.50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자, 전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상품인 크루드 오일을 눌린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기술적으로 지금 한번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미 64.50달러의 강한 지지선은 저항선은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70달러 선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눌림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파동 눌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미 미국의 생산량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또 오펙의 생산량 동향이 상당히 생산량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70달러 선까지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일은 내려왔는데 오히려 내려온 건 더욱 유리한 저점 매수 시점이에요. 64.50달러에서 매수 진입되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금.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차례 하락했다가 지금 반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달러가 어저께 한 차례 크게 반등했다가 다시 눌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달러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 뒤에는 어저께 진행되었던 트럼프의 연설에서 트럼프가 달러 강세론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상당히 강세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강세를 목적으로 두고 달러를 끌어올리기 위한 모든 또 경제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달러가 한 차례 크게 올라왔었죠. 하지만 다시 도로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진행되었던 유럽 통화정책회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자, 유럽 통화정책회의에서 현재 경제정책은 계속 유지하는 선을 보였습니다.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고요. 뭐 양적 완화 사이즈에 대해서 뭐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워낙 요즘 전반적인 유로화에 대한 강세 심리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91.50달러를 뚫은 것에 대한 하락으로 88.50포인트까지 이미 내려왔어요. 자,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한 거죠. 자, 추가적인 하락을 더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88.50포인트에서는 저점 매수 심리에 의한 상승으로 91.50포인트까지 무난하게 상승 반전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이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무작정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재의 1365라인선을 못 뚫고 다시 하락 반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저번 달 중순부터 상승 반전했던 이유는 바로 저점 매수 심리에 의한 상승에 의해서 이 매수 추세가 시작이 됐었죠. 뭐 달러의 하락도 원인이 됐었지만. 자, 이번 금은 이 1355라인 선에서 강한 저항으로 인해서 대마디 저항으로 인해서 추세가 한 차례 역전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추세가 역전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1300라인까지서의 하락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1358라인에서 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로.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큰 폭의 상승세가 유지가 됐었는데요. 자, 다름이 아니라 어저께 진행되었었던 유럽 통화정책 회의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 심리는 유로 매수, 유로 사자로 지금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유로는 사실상 꾸준히 이 상승폭에 대한 그 예고는 분명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최대폭이다? 1.26 라인까지.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진행되었던 유럽 통화정책회의에서 별다른 정책 변경은 없었어요. 하지만 유로 강세 심리에 의해서 상승이 이어간 거죠. 자, 유로는 이미 상승폭을 어느 정도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8 라인선을 돌파한 것에 대한 상승으로 1.26 라인까지 올라왔지만 1.26 라인에서의 기술적 분석, 기술적 눌림이 이어진다면 여기서 차익 실현 매도 매물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은 1.2 라인까지 다시 하락 반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또 트럼프가 주장했던 대로 달러 강세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달러를 저점에서 다시 끌어올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88.50 라인에서의 저점 매수는 시작되었고요. 자, 유로는 이제 한 차례 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1.26 라인에서 매도 대응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입가는 문자 포지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기서 진입해가지고 여기까지 잘 들고 오겠네요. 이제부터는 매도 추세 대응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S&P 오늘 엔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엔화와 항생 리딩도 같이 진행할 예정인데요. 뭐 리딩을 한다기보다도 방향성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거래하시는데 좀 주의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시장 방향성도 알아보시려고 제가 좀 방향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유로화와 동일합니다. 안전자산 상품으로서 달러가 상승할 때 유로는 엔화가 하락하고요. 달러가 하락할 때 반대로 엔화가 상승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축통화와 안전자산은 반대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뭐였죠? 바로 금과 엔화는 얼추 비슷한 움직임을 많이 보입니다. 자, 엔화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바로 아베 총리가 진행하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진행 상황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아베노믹스라는 것은 금리를 낮춰서 물가 상승률을 추진한다라는 것이 아베노믹스인데, 자, 이 아베노믹스가 과거 5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본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뭐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다시 예전에 과거 50년대, 60년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베의 이 아베노믹스가 점차 그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긴축 통화 정책 역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차례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장기적인 방향성은 그렇고, 자, 역시나 지금 달러가 지금 저점 매수 심리에 의해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엔화의 반전 하락이 기대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매도 대응이 유리한 시점이다. 한 차례 하락했을 때 9천 라인까지는 하락할 예정입니다. 자, 다만 정확한 뭐 진입가를 드리기에는 지금 현재의 시점이 너무나도 애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입 신호는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 가파른 매수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 차례 파동 눌림을 33,100 라인선에서 파동 눌림이 이어간 다음에 현재 32,600 라인선에서 다시 반등하고 있거든요. 33,100 라인선 돌파할 경우에 35,100 라인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4,500 라인까지 다시 반전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3,100 라인선 무난하게 돌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 상승세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대기업들의 이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생은 33,100 라인에서 돌파 시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S&P 보도록 하죠. 자, S&P 역시 추가적인 상승은 2,875 라인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자, 하지만 2,875 라인선에서 눌린다면 2,800 라인까지 다시 하락 파동 눌림을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지금 매도 대응하실 분들은 2875 라인선에서 매도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어중간한 위치에서 매수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저는 매수는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2875 라인선에서 매도 대응하도록 하죠.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은
64.50 라인에서 매수 진입되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은 1358 라인선 매도 진입되기. 다음 유로는 1.26 라인에서 이제 고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매도. 자, 엔화는요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항생은 33,100 라인에서 돌파했을 때 34,500 라인까지 매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S&P는요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폭스 나오는 여기까지.